갑상선 내분비계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핵종의 종류는 크게 테크니슘 제제와 아이오다인 제제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다인 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124 아이오다인, 131 아이오다인, 125 아이오다인 있는데 120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체내 검사에 사용되지 않고 체외 검사에서 사용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길고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감마 카메라에서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체외 검사에 사용되는데 이 125 아이오다인을 검출하기 위한 장비 이름이 바로 감마 카운터입니다. 감마 카운터. 그래서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이 되고요. 반감기는 6시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섭취율 검사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24아이다인은 사이클로트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반감기는 13.3시간이고 에너지는 159이기 때문에 테크니션과 에너지가 비슷해요. 그 영상적 얻기가 상당히 좋아요. 영상의 질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사이클로트렌 생성되다 보니까 어떠한 비용적인 문제도 비용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용과 섭취율이 사용되고요. 130일 아이다인 같은 거 원자로 생성이 됩니다. 반감기 8시간이고요. 364kilo 일렉트론볼트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얘는 베타선까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영상에도 사용이 되고요. 캔서 이미지, 종양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다인 세라피를 이용하기도 해요. 베타선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섭취율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1 아이다인이 영상검사, 섭취율, 종양 영상,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131 아이다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이용이 되느냐? 얘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라피에. 그러면 영상이 사용이 안 되냐? 요즘에 사용이 별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갑상선 쪽에 가는 것도 뿐만 아니고 전신의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영상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사용을 하죠. 왜? 에너지가 테크니즘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류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되는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고 대부분 갑상선 스캔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캔과 섭취율의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갑상선에 의해서 포획만 일어나요. 아까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기전 중에 보면 포획부터 방출 단계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오로지 포획만 일어납니다. 유기화가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갑상선의 본질적인 기능, 즉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된 평가는 확인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갑상선 스캔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갑상선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적인 거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테크니즘은. 근데 장점은 뭐냐? 검사 시간이 짧고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치료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123 아이다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낮고 베타선을 방출하지 않고요. 에너지가 상당히 아까 156인가 그랬죠? 그래서 영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13시간으로 갑상선 섭취율과 영상 검사 이상적인 핵종이긴 하지만 사이클로트론이 생성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공급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130 아이젠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길고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갑상선의 흡수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간말의 에너지가 높아서 개수율이 떨어지고 영상의 불행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갑상선 치료용 세라피용이라든가 전이유무평가 아이들은 홀바디에만 이용되고 스캔 검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오로지 포획만 되고 끝납니다. 근데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포획부터 유기화까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오다인을 이용해서 검사할 때는 갑상선의 본질적인 기능평가, 유기화 장애,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상선의 본질적인 기능평가를 하기 위한 동영상은 뭐냐? 123 아이오다인이나 130 아이오다인밖에 없습니다. 테크니즘은 아니에요. 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처치를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요드식을 제한을 해요. 요드식, 저요드식. 즉, 뭐냐? 음식에 들어가 있는 요드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만드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투여 금지를 2주간 해야 돼요. 그리고 조형 CT를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 조형제 성분이 아이다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형 CT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단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전처치 요 4가지. 저요드식, 갑상선 호르몬 투여 금지, 조형 CT 금지, 검사당일 금지. 얘는요, 100 아이오다인 제제 있죠? 아이오다인. 질량수가 131이든 123이든 아이오다인을 이용한 내분비계의 모든 검사는 공통적인 전처치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갑상선 스캔입니다. 혈중의 옥소를 포획해서 갑상선 내 유기화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갑상선의 형태적인 영상을 획득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바로 갑상선 스캔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목적은 갑상선 비대 및 목의 결절이 만져질 때, 그리고 갑상선의 기능 항진 및 저하증을 평가할 때, 그 갑상선 염해 평가, 이소성 갑상선, 갑상선 전이 평가, 수술 전후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방사수약품은 아이오다인 제제, 131 아이오다인, 120 아이오다인, 테크니슘 이 세 가지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슘 같은 경우는 5mg가 사용이 되고요. 아이오다인은 보통 0.4에서 0.1mg만 투여합니다. 테크니슘은 정맥주사, 아이오다인은 어디에 집어넣는다? 경구 투여고요. 원리는 능동이동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슘 같은 경우는 10분에 끝나요. 그래서 아까 테크니슘 가장 큰 장점이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124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12시간 뒤부터, 그 아이오다인 130 아이오다인은 24시간 뒤부터 검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병소는 다 냉소예요. 어떤 결절 있는 부분은 약이 집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테크니슘은 전처치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거? 아이오다인 131과 123 아이오다인만 전처치가 있다고 그랬죠. 전처치 뭐라고 했어요? 검사 당일 금식, 검사 일주일 전부터 해초류 섭취 금지, 즉 저요드시, 검사 2주 전부터 호르몬제 투여 금지, 조형 CT 검사하지 말 것. 이 4가지 전처치 동일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테크니슘은 정맥 주사하고 나서 10분 뒤부터 검사하면 돼요. 그리고 124 아이오다인은 경구 투여 후 12시간, 131 아이오다인은 경구 투여 후 24시간 뒤에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왜 123 아이오다인과 130 아이오다인의 검사 시간 차이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방광기 때문에 그렇죠. 방광기 때문에. 자, 갑상선 스캔 같은 경우는 피놀콜리메이터 써요. 피놀콜리메이터. 그래서 모든 갑상선 검사에서는 무조건 피놀콜리메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스캔을 하면은 무조건 뭘 사용해야 한다? 피놀콜리메이터를 사용해서 확대 촬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갑상선 크기 평가하기 위해서 10cm짜리 포인트 소스를 사용하고요. 테크니즘 사용할 경우에 추체엽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은 물을 먹여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소성 갑상선의 감별을 위해서는 측면상과 아니면은 타운과 메디아스틴이나 추가 촬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갑상선 스캔 정상적인 부분이요. 경계가 뚜렷하고 균등한 방사선 분포가 좌우가 있고요. 이것도 잘렸는데 타액선과 비슷한 방사선 분포를 보이는 게 바로 정상적인 갑상선 스캔의 영상입니다. 자, 검사를 했는데 요거 보여요? 요거 이렇게 여기 혹처럼 뭔가 있죠? 이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냐 이런 거는 물맥이에요. 물먹에서 식도인 경우는 쉽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여서 검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자, 요거는 여기 보이죠? 이 사람도 물을 먹였어요. 어때요? 그대로 있죠? 이거 추체입니다. 그래서 추체 평가할 때는 물을 먹여서 씻겨 내려가면은 그냥 식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추체요. 자, 갑상선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두상암, 여포상암, 수질암, 미분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게 유두상암과 여포상암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성도가 유두상암 같은 경우는 악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있는 경우죠. 근데 여포상암 같은 경우는
약 25%를 차지하긴 하지만 조기에 폐나 뼈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수질암 같은 경우는 전체 5%를 차지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암과 같이 발생합니다. 미분암 같은 경우는 60세 이후에 발생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종류 뭐 포리필라, 뭐 캔서부터 파필라리 캔서, 솔리드, 뭐 아데노카시노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갑상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테크닉 뭐 이용한 사이드 스캔, 갑상선 글로불린 스캔, 초음파, 흡인, 바이옵시, CT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요 먼저 영상 및 조직 검사를 통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절제술을 통한 암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다인 세라피를 하죠. 그 다음에 팔로업 스캔으로 CT나 초음파,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홀발 스캔을 하는데 자, 우리 갑상선 암 검사할 때 꼭 들어가는 검사가 바로 아이오다인 홀바디 스캔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포상암이나 유두상암과 같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도요, 갑상선암 똑같이 옥소가 섭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이 유무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면은 전절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 잘라내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3개월 뒤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데 이러한 갑상선 암은 갑상선 조직과 똑같이 아이오다인을 섭취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암을 수술했는데도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아니 전이성 병변이 따로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병변에도 아이오다인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이오다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3mm 큐리를 경구티합니다. 그리고 능동이동에서 검사 시간 48시간 뒤에 검사를 이틀 뒤에 그리고 병선을 열소로 병이고요. 손서씨 또 나오죠? 네 가지. 검사 당일 금식, 검사 일주일 전부터 해조류 섭취 금지, 검사 2주 전부터 홀문제 투여 금지, 인NCT 후 최소 두 달 동안 검사 금지. 네 가지. 금식, 조유두식, 홀문제 투여 금지, 조용CT 금지. 중요합니다. 자, 검사 방법은 방사선약품 투여, 경구 투여 뒤에 48시간 뒤에 검사하고 콜리메이터 쓴다. 하이에너지. 그때 콜리메이터 쪽에서 나왔죠? 하이에너지 콜리메이터. 미디움 써도 돼요. 미디움 써도 되는데 아티팩트가 좀 심해집니다. 필요시에 필로콜리메이터를 사용해서 복 부위를 추가 촬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아이오다인 홀바디는 검사 목적이보다 갑상선 암의 전이 유무 판정할 때만 쓰인다. 갑상선 암을 진단, 갑상선 기능평가 이건 틀린 얘기예요. 오로지 갑상선 암의 전이 유무 판정에만 이용이 된다는 검사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일반적인 아이오다인 홀바디 스캔 영상이에요. 그래서 목 쪽에는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경구 투여하기 때문에 비강 쪽에 섭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과 장 쪽, 방광 쪽에 섭취가 보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나서 재발 및 조직이 안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근데 아까와 다르게 목이 시커멓게 보이죠? 이게 목이 시커멓게 보이죠? 이거는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제거가 안 된 경우예요. 그리고 꼭 이 시커먼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빗번짐처럼 이렇게 들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스타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냐? 목에 병변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전이성 병변이 새로 생긴 경우예요. 그래서 앞 영상과 요 영상 둘 다 아이오다인 홀바디 스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같은 경우는 수술이 잘 된 거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잔여 조직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전이성 병변이 새로 생긴 경우예요. 자, 목격에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노콜리미터를 써서 확대 촬영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더 잘 보이죠. 다음은 부갑상선 스캔입니다.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좌우, 옆, 위아래에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인데 일반적인 4개지만 뭐 6개 또 다른 이소성 부갑상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들이 갑상선을 제거하고 나서 반드시 먹는 약이 칼슘 대사약, 칼슘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갑상선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칼슘 대사가 안 일어나면은 몸에 뻣뻣하게 붓고 근육에 경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칼슘약을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갑상선에 생긴 부갑상선 종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 바로 파라사이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이라든가 부갑상선 과형성 아니면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요. 부갑상선까지 같이 생깁니다. 부갑상선까지 커져요. 그래서 살림이라든가 택균시험 같은 동위원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미비를 이용한 서브트랙션을 이용해서 질환부를 찾는 것이 바로 부갑상선 스캔인데 요거는 검사 테크닉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검사예요. 뭐가 있냐면은 요 두 가지 있죠. 테크니슘과 아이오다인을 이용한 요 검사. 요게 요 두 가지. 이거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동시에 검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 하나만 이용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슘과 살륨을 이용했을 때는요, 두 영상을 가명을 이용합니다. 서브트랙션을 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미비를 이용할 때는 단독 영상이에요. 그냥 얘 하나 갖다만 이용을 합니다. 근데 미비를 이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주사를 놓을 때 발등에다가 놔요. 발등에다가. 자, 첫 번째 쌀륨과 테크니슘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부터 주사해라? 쌀륨부터 주사합니다. 주사하고 나서 15분 뒤에 갑상선 스캔을 하고요. 두 번째는 테크니슘을 집어넣고 5분 뒤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포지션으로 동일한 개수로 똑같이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쌀륨을 이용한 부갑상선 스캔 영상과 테크니슘을 이용한 부갑상선 스캔 영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서브트랙션 시켜요. 그 다음엔 세스타미비 단독 영상이에요. 그래서 세스타미비 같은 경우는 혈류에 비례하게 세포내에 집적되기 때문에 부갑상선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해요. 그리고 종양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더 풍부해지죠. 그래서 그쪽에 약이 섭취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사 놓고 10분째는 갑상선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은 갑상선은 점점 빠져나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시간째는요 부갑상선만 딱 남게 돼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지휘관계는 90%로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쌀륨과 테크니슘을 이용한 감행 영상은 요거예요. 그 쌀륨을 집어넣고 처음에 스캔을 하죠. 그러면은 갑상선과 요 한 부분 있죠. 부갑상선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쌀륨 영상에서는 뭐가 보인다?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테크늄 영상이에요. 테크늄 영상 같은 경우는 갑상선밖에 안 보여요. 대신에 부갑상선 종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선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가명을 해주죠. 서브트랙션 시키게 되면요. 부갑상선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줘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듀얼 소스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비를 이용한 영상이에요. 미비는 첫 번째 약을 집어넣고 10분째는 갑상선밖에 안 보이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이 워시아웃이 되면서 갑상선이 살짝 보입니다. 그 다음에 120분째는 부갑상선만 보여요. 자, 영상에서 보면 첫 번째 갑상선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60분 지나니까 갑상선은 워시아웃 되면서 여기 살짝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부갑상선이에요. 2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갑상선 싹 다 워시아웃 되면서 뭐가 보이죠? 부갑상선 종만 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서브트랙션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분비계를 검사할 때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테크니슘 제제, 두 번째는 아이오다인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슘 제제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이 되고 반감기는 6시간에 에너지는 140kg 일렉트론볼트예요. 그래서 감마 카메라로 영상 만들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 검색이 되는 거고요. 아이오다인 제제 중에서 125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체내 검사에 사용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체외 검사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 이름이 바로 뭐다? 감마 카운터. 그리고 124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사이클트론에 생성이 되고요. 반감기와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의 질이 상당히 좋아요. 단점은 무엇이냐?
사이클로트론에 생성되고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은 제약이 있습니다. 130로 아이단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 생성이 되고 반감기도 길고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마 카운터 개수 손실도 발생이 되고 게다가 베타레이까지 방출되니까 갑상선의 피폭량이 흡수살량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 검사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섭실 사용도 안 되고요. 그 주 사용된 것은 이 세라피와 캔서 이미지, 즉 아이오다인 홀바디 스캔으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슘 제제와 아이오다인 제제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갑상선의 본질적인 기능, 즉 유기화 평가가 가능한 것은 뭐다? 아이오다인 제제다. 테크니슘은 포획물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평가다. 복부에 주시고. 자, 현수치 모든 검사, 내분비계의 모든 검사, 갑상선 섭취율, 갑상선 스캔, 아이들 홀바디 스캔, 이거 전서치 4가지 통해요. 검사 당일 금식, 검사 일주일 전부터 해초류 섭취 금지, 검사 2주 전부터 호르몬제 투여 금지, 조용 CT 실시 후 2개월 동안 금지. 4가지.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갑상선 스캔이죠. 사용되는 약품은 테크니슘과 아이오다인 두 가지 있죠. 그래서 테크니슘은 정맥주사, 아이오다인은 경구투여. 둘 다 능동 이동이죠. 하지만 테크니슘 같은 경우는 검사 시간이 빠르고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분 뒤에 검사하는 거고,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뀌었네요. 130일 아이오다인이 24시간이고요. 120초 아이오다인 12시간 정도 뒤에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병소는 냉수입니다. 아이오다인 사용할 때 순서치 금식, 저효드식, 콜문제 투여 중단, 조용시티 금지 반드시 외우십시오. 피노콜리미터 사용해요. 피노콜리미터. 그리고 갑상선 크기 확인해서 10cm짜리 포인트 소스를 사용하고 이소성 갑상선을 찾기 위해서 측면상이라든가 흉부 추가 촬영 그리고 추체 및 식도 확인하기 위해서 워시아웃을 하더라. 그래서 갑상선 스캔에서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이 더 크게 나오고 시커멓게 보이고요.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옅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오다인 홀바디 스캔. 얘 같은 경우도 아이오다인을 이용을 해요. 아이오다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수치 뭐가 될까요? 4가지. 금식, 저효드식, 호르몬제 중단, 조용시티 금지. 아이오다인 홀바디와 똑같습니다. 사용량 3mg, 정맥 경구 투여해주고요. 능동이동 48시간 뒤에 뇌도병성과 열소로 표현된다. 얘 같은 경우도 하이에너지 콜리미터 써요. 고에너지 표현당 콜리미터 쓰는데 중에너지 표현당 콜리미터 써도 된다. 하지만 스타사인과 같은 아티팩트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거 알아두시고 얘의 목적은 뭐다? 갑상선 안에 재발, 전이,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로 아이단 홀바이 스캔이고 아이단 세라피 후에 촬영하는 것도 아이단 홀바이 스캔이다. 자, 그 다음에는 파라사이로 스캔이에요. 파라사이로 스캔 같은 경우는 검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가 있느냐? 테크니슘과 살륨을 이용한 듀얼 소스 테크닉, 미비를 이용한 단독 검사. 그래서 테크니슘과 살륨을 이용한 것은 3mg 정맥 주사하고 IV, 능동 이동, 후 10분 뒤부터 검사하고 병 열수예요. 미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피놀콜리메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비나 미비 검사예요. 미비 검사.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테크니슘과 살륨 검사했을 때는요. 반드시 뭐부터 검사해라? 살륨부터 검사해라. 그리고 테크니슘을 검사해라. 그리고 살륨 검사했을 때는 보이는 게 갑상선과 부갑상선 종이 보이고요. 테크니슘 검사했을 때는 갑상선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거는 제거가 되고 다른 것만 남아있으니까 부갑상선 종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비 검사할 때는 주사를 다리에서 하라. 왜? 혈관이 도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비 검사할 때는 정맥 주사하고 나서 2시간, 60분, 아니 20분, 1시간, 2시간째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분째 검사할 때는 갑상선만 시커멓게 보이고 1시간째 검사할 때는 갑상선이 워시아웃이 되면서 부갑상선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째 검사할 때는 어떻게 된다죠? 갑상선은 완전히 워시아웃이 되면서 부갑상선 종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검사 특성을 꼭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게 테크니슘 제제와 아이오다인 제제의 차이.
그리고 전처치 유무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처치가 뭐가 되는지. 조유두시 금식, 조유두시 홀문제 투여 금지, 조용시티 금지. 요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갑상선에서는 테크니슘 제제와 짤륨을 이용한 듀얼소스 테크닉과 미비 영상의 영상 구별법.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